엑셀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분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준비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 실습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이렇게 타이핑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데이터 가지고 보통 뭐 이런 데이터 있을 때 많이 하는 분석은 정보 개수 파악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들이라고 얘기하죠. 합계 계산해보고요. 숫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평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값도 있겠죠. 뭐 자주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최빈 값이라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기술 통계 쪽입니다. 근데 사실 합계 평균 정보개수 정도가 거의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중간값과 최빈값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할 때 가끔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자료 가지고 정보개수 계산하는 것은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는 우리가 엑셀에서 뭔가 직접 뭐 계산하는 거는 는을 쓰고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는 count라는 함수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정보를 선택 쭉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끌었습니다. 정보를 선택하고 정보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데이터 영역 레인지죠. 하여튼 영역을 선택하고 엔터 치면 10개 지금 정보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요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시면 영역을 선택하시면 뭐죠? 하단에 약간 오른쪽 하단에 보면 개수, 합계, 평균 이런 간단한 정보는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 어떤 이렇게 파악하고 싶을 때는 그냥 영역 선택하고 아래쪽 개수, 합계, 평균 정도는 나오니까 확인해서 사용하는 것도 꽤 유용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명시적으로 엑셀표에다가 계산하는 거죠. 그러려면 count, 정보 개수는 count입니다. 합계는 뭐 지금까지 좀 여러 번 해봤듯이 su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sum.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그죠 영역 선택해서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정보가 많을 때는 당연히 sum이라는 함수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sum 괄호 열고 이렇게 데이터 영역 지정해서 엔터 치면 29. 합계는 29. 마찬가지로 영역 선택해서 아래쪽 보면 합계 29라고 나옵니다. 자,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는 average 괄호 열고 마찬가지로 정보 영역 데이터 영역 선택하시면 2.9 나오는 거죠. 뭐 평균은 sum 나누기 count니까요. 29 나누기 10 2.9입니다. 자, 중간값 혹은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media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는 median 해놓고 정보 영역 마찬가지로 선택하면 중간값 혹은 중앙값은 3이네요. 3. 그 다음에 최빈값은 mod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는 mode 해서 이렇게 영역 선택해서 하면 최빈값도 3이네요. 제일 많이 등장한 게 4번 등장한 3이네요. 자, 뭐 이런 거 이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이 나고 암기가 되겠지만 억지로 뭐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엑셀의 함수는 요 위쪽 수식 입력줄인가요? 옆에 보면 이렇게 fx라고 함수 있잖아요. 잠깐만 여기가 아니고 새로운 데 가서 는 한 다음에 함수 눌러보면 는 한 다음에 함수 눌러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범주에 뭐 재무 함수도 있고 수학 삼각 뭐 통계 함수도 있고 텍스트 함수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다 뭐 암기하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맥스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추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min. 그래서 뭐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엑셀이 많이 발전해서. 그래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필요한 목적을 이렇게 잘 검색하시면
요즘 정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조금씩 다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디카운터 이런 것도 있네요. 카운트 A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카운트는 정보 개수인데 카운트 A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달라요.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지금 현재 아마 표준어는 최대값일 건데요. 사실요. 저 그냥 최대값으로 갈게요. 좀 올드하나. 그 다음 최소값도 최소값이 맞는데 아마 조만간 또 바뀌겠죠. 뭐라고 그러죠? 이게 표준어들은 늘 뭐 10년 단위로 바뀌고 하니까 저는 그냥 저한테 익숙한 걸로 갈게요. 최대값, 최소값. 뭐 여러분들 세대에 맞는 표준어 최대값, 최소값 아마 지금은 자 아무튼 자 최대값은 max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는 max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이 중에서 이제 최대값 6이네요. 6. 그 다음에 최소값은 mean입니다. 그래서 는 mean 이렇게 네, 하면 최소값은 1이네요. 저도 뭐 데이터 분석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익숙해지는 함수들입니다. 지금 뭐 맥스 민은 생각 살짝 못했었죠. 필요하면 이제 그때가 찾아보고 사용하면 됩니다. 뭐 엑셀의 함수를 뭐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공부하고 뭐 이러면 물론 좋긴 하죠. 이런 거 있구나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 있었구나. 뭐 나중에 시간 되실 때는 한번 쭉 이런 거 있구나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거의 있다. 진짜 웬만하면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재무 쪽도 보면 엄청 많아요. 뭐 NPV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뭐 이자율 계산하나요? 뭐 IIR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기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와 관련된 것도 분포도 있잖아요. 분포까지도 있어요. 감마 분포. 볼까요? 텍스트와 관련돼서는 뭐가 있어? find 뭐 이런 거 있나요? 뭐 찾는 거겠죠? left 문자 이렇게 일부 발췌하는 거, 왼쪽에서 발췌하는 거, 오른쪽에서 발췌하는 거, trim 이렇게 양옆에 빈칸 잘라내는 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찾기 참 조용해요. 이거 나중에 만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도 뭐 인덱스, 필터 많네요. 그죠? 매치, 룩업, 인다이렉트 나중에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하게 저는 많이 유용하게 쓴 것 같아요. 되게 고마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논리 쪽도 있나요? and, or, not 그죠? true, if 예, 많아요. 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가장 좀 그래도 정보 분석할 때 기술 통계라고 얘기하는 합계 평균, 중간값, 재빈값,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정도 함수들은 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요거는 간단한 예고요. 현실 사례 데이터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 데이터가 지금 제가 이제 뭐 학생들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요. 대학교에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어떤 만족도 조사 분석하고 할 때 이제 만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처리, 자료 분석 관련해서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디는 그냥 뭐 학생들 응답자죠, 응답자. 지금 1번부터 아래쪽 50명이죠. 데이터가 50개 있습니다. 데이터가. 근데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실습용으로 되게 잘라서 가지고 온 거죠. 실제로는 뭐 300개인 학교도 있을 것이고 뭐 1000개, 2000개 나온 학교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데이터에 따라서 10,000개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 아래쪽으로가 이제 응답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표기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요거는 학과인데 이제 숫자로 정보를 보통 입력하니까요. 문자는 엑셀에서 문자는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많으면 버벅거려요, 진짜. 그래서 문자 정보 자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은 잘 안 하고요.
정보량이 많을 때는, 작을 때는 상관없지만 정보량이 진짜 많을 때는 문자 열들은 다 숫자로 치환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빠르고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학과였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3번이라고 한 거죠. 무슨 학과는 1번 뭐 이런 식으로. 학년 정보는 이제 1, 2, 3, 4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문항입니다.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들이겠죠. 뭐 학교는 마음에 뭐 듭니까? 뭐 교수는 마음에 듭니까? 이런 문항들이 지금 제가 20개 정도, 20개로 했습니다. 이것도 실제 제가 모르는 문항은 한 60개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실습용으로 지금 한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개 정도로 잘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100개일 수도 있고 하겠죠. 자, 이렇게 정보를 이제 뭐라고 하죠? 코딩했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설문지 한 거 이렇게 엑셀에 집어넣는 것, 혹은 요즘은 이제 구글 폼이라든지 그죠? 네이버도 있죠.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자료 자체를 받아오면 되죠. 이렇게 불러오면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많아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위에 정보가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분석할 때는 이 정보들 무슨 문항인지를 아는 거, 이게 좀 계속 남아있기를, 이제 남아있으면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오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맨 윗줄은 보기 좋으라, 아까 시각적으로 잘 띄라고 맨 윗줄은 이렇게 짙은 색을 좀 표현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보기인가? 보기에 여기 메뉴 보기에 틀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틀 고정 선택해서 첫 행 고정을 클릭하시면 이제 데이터를 내려도 첫 행 이 정보죠. 이 정보는 이제 계속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왔을 때도 아까처럼 이제 위쪽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 여기가 문항 6이구나를 이제 알 수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저는 무조건 요거 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 데이터에 필터 적용해서 가기도 하고, 지금은 저는 안 할게요. 그냥 몇 가지 분석들 할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지금 뭐죠? 틀 고정 정도, 첫행 고정 정도 하고 이제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데이터 개수는 지금 50개 알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만족도 조사 같이 설문조사 한 경우는 거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자 사고 치지 않기 위해서 엑셀로 사고가 좀 종종 발생하는데 사고 뭐 치게 되는 경우도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기존에 한번 올린 적도 있죠. 지금 올린 상태 그것도 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그때 빼먹었네요. 여러분들 데이터 받으면 뭐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사를 먼저 하세요. 꼭. 그러니까 가공하기 전에 분석한다는 건 가공하는 건데 복사해서 하세요. 파일 자체를. 그러니까 원본은 꼭 남겨두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 이메일 와가지고 이메일 정보가 이제 그러니까 과거 것도 있고 하는데 혹시 대용량이면 그것도 영원히 보존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데이터 받으면 무조건 복사하시고 복사본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분석하시다가 중간에 요 방향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마음이 바뀐다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다시 데이터 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다시 그 원본 데이터 확보할 수 없게 되면 끝장입니다. 사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복사를 하셔서 버전 달고 가는 거죠. 자, 저 복사본 했습니다. 복사본. 자, 복사했습니다. 그러면 복사한 걸로 다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가기 위해서 털 고정까지 갔습니다. 네. 물론 복사본이 아니고 뭐 버전 1, 버전 2 이렇게 되겠죠. 뭐 분석 1, 분석 2 이러면 뭐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원본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 꼭 복사하시고 가공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고 방지 두 번째. 사고 방지가 맞네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받은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설문을, 이 값들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입력한 거를 받았을 수도 있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게, 아니요.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하되, 그 사람이 한 일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가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최대값 가볼게요.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는 맥스.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해서 좋은 건 요것도 있습니다. 자, 합과 클릭하고, 그죠? B1이죠, B1. 지금 B1 다음에 다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밀린 40일 바로 나오는데, 아무튼 B2부터 갈 거잖아요, 데이터는. 그래서 B1 클릭하고,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바로 B2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 정보라는 게 B1은 아니고 B2부터니까 그럴 때 요 B1 합과 클릭하고 아래쪽 화살표면 바로 B2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선택해야 되니까요. 연속으로 다 선택해야 되니까 저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 빈 줄을 하나 남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보와 분석은 나눠서 가는 게 좋습니다. 요때는 정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옆으로는 나눠지는 거 없죠. 근데 정보와 분석은 이제 빈 줄 하나 두고 가시는 게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끝까지 딱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걸로 요거 엔터 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뭐 요거는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인데 뭐,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죠? 는 민 한 다음에 마찬가지 합과라는 B1 누르시고 아래쪽 화살표 한번 누른 상태에 한번 하시면 B2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자, 여기에 합과에 대해서 한 거고요. 이 둘 다를 선택하시고 최대, 최소 지금 계산한 거 둘 다 선택하시고 요 우측 하단에 이렇게 더하기 되는, 얇은 더하기 되는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쭉 20까지 끌어놓으시면 카피 되는 거죠. 카피인데 함수에 카피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 늘 카피 하신 다음에는 늘 다른 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영역이 시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왔는지, 지금 우리 이거 다 그러니까 달러 표시 안 붙였으니까 상대 참조였던 거죠. 상대 주소, 상대 참조.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왔다. 그러니까 진짜 B2부터 시작하는, B2부터 시작하는지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통해서 잘 됐네 확인하시고, 네, 잘 됐다. 자, 요거 왜 하느냐? 자, 지금 요 문항들은 5점 척도 설문이었어요. 1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문항 값은. 근데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입력하는 사람이 실수로 4를 넣어야 되는데 2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실수로 입력하다가 빨리빨리 이제 입력하다 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실수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보시면 최대 5고 최소 1인데, 그죠? 1에서 5 사이의 값. 물론 이제 2부터 시작, 뭐 최소값이 2일 수도 있겠죠. 뭐 1이랑 응답이 없으면. 근데 얘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최대 5까지만 되는데 44가 나왔습니다. 44가. 얘 뭐지? 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와, 이거 정보 잘못됐네 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준 사람한테 연락해서, 코딩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얘 뭐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직접 했으면 뭐 알 거고, 요게 44니까 4 두 번 됐나? 라고 해서 요거 단순히 4 바꾸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보세요. 여기 정보가 없이, 마지막 여기 정보 없이 여기가 44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또 유추할 수 있어요? 요 하나씩 땡겨졌구나. 그죠? 4, 5, 4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밀려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다 찾았으니까 요거는 그냥 두 번 이렇게 4를 실수로 눌렀구나 라고 유추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작업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4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으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하시면 되죠. 그죠? 신뢰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니까. 근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고 중간중간에 치는 경우 많죠. 물론 뒤늦게 제가 다시 확인해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사고 치는 법 꼭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혹시 모를까 데이터 입력이 잘못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려면 최대값, 최소값은 실제 필요한 분석을 벗어나서 실제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정보를 분석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꼭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확인해서 데이터가 혹시 벗어난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지는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잠시 또 길어지는데요. 제가 실제로 어떤 단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연 데이터인데요. 그 단체에서 받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보통 우리가 분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데이터 받자마자 바로 분석 들어가지 않고요. 항상 이 데이터는 믿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믿고 제가 한 달 내내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진짜 고생해서 데이터 분석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받은 데이터가 믿을 수 없는 데이터다라고 이게 돼버리면 제가 한 달 동안 고생한 거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 물론 그 업무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래서 데이터 딱 받으면 저는 이제 요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연이었는데 몇 가지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한 공연이요. 두 군데의 공연장에서 같은 날 한 공연이 두 군데의 공연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의 공연이 어떻게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양자도 아니고, 그죠? 하여튼 양자 아닌가? 아무튼 두 군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데이터는 공연 기획사, 제작사가 올려주는 건데 데이터를 올렸다가 그러니까 한 공연장에 예약해서 이제 입력했다가 바뀔 수 있어요. 중간에 미리 올렸는데 나중에 공연장이 어떻게 되다가 다른 공연장으로 하기로 하면, 자, 그분들이 기존에 올렸던 그 A란 공연장에서 하는 정보는 지워달라고 하고 새로 변경된 B란 공연장 정보를 올려야 되는데 변경된 거는 올리지만 기존 걸 지워달라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굳이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중간에 변경되는 데이터들이 다
계속 올라오고 변경 이전에 어찌 보면 삭제돼야 될 데이터들도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연이 3군데 같은 날 4군데 5군데 공연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형태로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분석 이제 들어가지 않고 이상하다 물어봤더니 아 그런 경우 있다. 그럼 나 어떻게 해? 이대로 가느냐? 그랬을 때 생각보다 그게 많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다 이거 한두 건이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데이터 포기했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확보해서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하실 때 지금 기법 하려다가 왜 이리 자 기법도 중요하지만 네, 제 표현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중요한 네 항상 데이터 분석 전에 이 데이터로 분석해도 되는지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 신뢰성이 뭐 크롬바 알파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오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가야 됩니다. 아우 말이 길었네요. 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해서 아 이상 없네. 저는 최대값 최소값 정보는 별로 쓸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확인했으니까 오류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지우고 가볼게요. 보통 이제 요런 저는 이제 만족도 조사 설문이니까 평균으로 합니다. 평균. 그래서 평균 갈 겁니다. 이 평균인데 전체 평균이 되겠죠. 자, 요 A 전체임을 명시하기 위해서 A를 클릭하시고 앞에 삽입할게요.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전체 평균입니다. 는 average죠. average. 그 다음에 학과 클릭하고 학과는 평균할 필요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학과 평균값은 의미가 없죠. 학년도 평균값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요쪽에 옮길게요. 전체 평균이 필요 없을 수도 있나? 했는데 남기겠습니다. 자, 문항들이 평균이죠. 문항들이. 자, 는 average 무조건 평균하면 안 됩니다. 의미 있는 것들 가야죠. 자, E1 문항 1 클릭하고 화살표 아래쪽. 그럼 E2 됐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자, 하면 4.06.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까지 소수점으로 뭐 2자리까지 갈까요? 한 다음에 이제 모든 문항에 다 해야 되니까 요 평균값 요거 카피해서 갈게요. 요 우측 하단에 얇은 더하기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쭉 끌고 가겠습니다. 어디? 문항 20까지. 그 다음에 늘 하신 다음에 당연히 되겠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확인해보는 체크하는 그래 사고가 안 터집니다. 그냥 무조건 하시면 또 사고 터져요. 늘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분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고 방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사고 방지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이 A 삭제할게요. A 선택하고 이 기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아닌가? 네, 저 A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평균 각 문항들의 그 다음 하고 싶은 거는 부분 정보 들어갈 거예요. 부분 정보. 우리가 이렇게 설문, 뭐 이렇게 만족도 조사하고 나면 전체 평균도 이제 궁금하지만 의미 있지만 정보가 또 뭐 어떤 게 있죠? 학과별로 1이라는 학과, A라는 학과는 어땠을까? B라는 학과, 2번이라는 학과는 3번이라는 학과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학과별로도 분석을 합니다. 중요한 이제 정보 의미를 가지죠. 그 다음에 또 학년별로 1학년은 2학년은 3학년은 4학년은 그 각각 학년별로의 또 만족도 평균은 어땠을까? 그 다음 더 나가면 뭐죠? 1이라는 학과의 1학년 1이라는 학과의 2학년 이거는 이제 학과 곱하기 학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둘 다죠. 학과와 학년 3이라는 학과의 4학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뭐 정보의 의미는 그죠?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그런 거 하려면 지금 이 데이터에서
부분만 가는 거죠. 여기에 학과 1이란 애들만 문항들을 평균 계산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있습니다. 엑셀에. 자, 가볼게요. 일단 학과부터 가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학과 하고요. 1, 2, 3. 지금 학과는 우리 정보가 아까 맥스 볼 걸 그랬네요. 3. 1학과, 2학과, 3학과 이 3개가 있습니다. 정보가. 그 다음에 학과들의 평균이 되겠죠. 어차피 다 평균인가? 네. 안 해도 될 뻔했습니다. 어차피 평균, 그래도 남길게요. 네. 그러면 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데이터 필터 적용해가지고 그죠? 뭐죠? 1학과만 남겨서 이 데이터들 카피해가지고 시트 딴 데 옮겼다가 거기서 평균 계산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네, 약간 하수들의 일이죠. 편한 게 있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요. 자, 뭐냐면 자, 는 average인데 학과가 1인 애들만 학과가 1이면 평균에 넣고 1이 아니면 평균 계산에 안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학과가 1이면이기 때문에 if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count if 있는데 나중에 count if s라는 것도 나왔고 count if와 count if s가 약간 정보 넣는 게 다릅니다. 서로. 그러니까 달라서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일지라도 count if s로 가겠습니다. 그냥 count if s로 갈게요. 자, 는 count가 아니네요. average네요. 뭐하니? 평균이죠. average if s if s까지 가겠습니다. average if s 늘 중간에 제가 실수하면 요거 편집은 하기 싫고 처음부터 다시 녹화할까? 고민이 되는데 이 정도 오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다 날릴 수가 없어서 네, 그냥 쭉 가겠습니다. 자, average if s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 근데 조건 하나여도 돼요. 하나여도 돼요. 그러면 는 average if s까지 넣고 괄호 열심히 여기 들어가는 인수들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average range 제일 먼저 들어갈 건 average range인데 이거는 평균 계산해야 될 애들. 그 다음에 criteria니까 그러니까 조건 근데 range죠. 첫 번째 찾을 어떤 영역 그 다음에 그 조건 이렇게 되는데 자 가볼게요. 자 average if에서 처음에 들어갈 거 average range입니다. 뭐냐면 문항 1 문항 값이죠. 그래서 문항 1 클릭해서 또 똑같이 아래쪽 화살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다시 아래쪽 화살표 해서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안 되죠. 자, 가로 닫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영역 했고 평균 계산할 영역 정했고요. 콤마. 요게 average if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average if 자체는 뭐 각자 공부하세요. 저는 if s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조건 찾을 영역. 우리 학과죠. 학과니까 요 학과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학과 클릭하신 다음에 B1이죠. 또 아래쪽 화살표 한번 하고 컨트롤 시프트 둘 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 됐죠? 콤마 그 다음에 뭐 찾을 건데 기준이 뭔데 그러니까 스크롤 내려서 학과가 1인 지금 요 클릭 안 됩니다. 오버돼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위에 거 누르고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럼 B55 여기가 학과 1이란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과 정보에서 1, 2, 3 있는데 정보에서 지금 1이란 애만 선택해서 평균 계산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면 3.92 나옵니다. 자, 못 믿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저 필터, 데이터 필터 넣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 1번 하고 있죠. 1번만 선택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1번만 남죠. 요거 아무 때나 여기 클릭해서 컨트롤 A 누르면 이제 전체 선택 영역이 됩니다.
아니 그러지 맙시다. 자, 지금 문항 1만 하고 있으니까 문항 1 아래쪽 화살표 해서 요까지 선택하면 자 보세요. 여기 나온다 그랬죠. 나온다 그랬죠. 밑에 3.92라고 평균이 나옵니다. 지금 학과가 1인 애들만 선택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3.92 개수 25개래요. 그러니까 50개 아니고 25개죠. 선택된 애들만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눈으로 보이는 애들만, 즉 학과가 1인 애들만, 그게 이제 평균이 3.92 맞잖아요. 그죠? 네. 다시 확인했을까? 필터 끌게요. 자, 필터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했습니다. 3.92. 그 다음에 이 칸들 다 채워야 되잖아요. 학과 2, 학과 3, 그 다음 문항들도 여러 개. 자, 여러분들 요거 카피하시면 그죠? 잘못됩니다. 밀렸잖아 봐요. 얘는 제대로 됐지만 얘네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요거 내려와 버렸잖아요. 원래 3, 4도 포함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상대 참조, 절대 참조를 잘 이용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쭉 카피만 하면 돼요. 자, 다시 여기 보시면 클릭해서 이게 시각적으로 보이죠? 제일 앞에 있는 문항은 보세요. 옆으로 카피할 때는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문항 2, 3, 4 따라가야 되죠. 근데 밑으로 카피할 때는 따라 내려오면 안 돼요. 이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밑으로는. 옆으로는 따라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옆으로는 따라가고 밑으로는 고정. 밑으로 고정이 숫자의 고정이네요. 숫자에. 그래서 숫자 배 달러. 둘 다입니다. 2라는 이 영역이니까 시작 끝이 있죠. 시작 끝에 있는 둘 다의 숫자에 달러 표시 붙였습니다. 영어 뒤에는 안 붙였죠. 왜? 옆으로는 따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기준 요거 찾는 거는 옆으로 카피할 때도 따라가면 안 되죠. 학과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옆으로 카피할 때도 고정돼야 되고 밑으로 카피할 때도 고정돼야 됩니다. 따라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택해서 F4 누를게요. 자, 선택해서 F4 누르면 전부 다 달러 표시 됐죠? B에도 숫자에도 문자에도 숫자에도 다 둘 다 시작과 끝에 다. 그 다음에 요 보라색 얘는 학과는 옆으로 갈 때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얘는 계속 남아 있어야 되죠. 옆으로 카피할 때는. 근데 밑으로 카피할 때는 따라 내려와야 돼요. 1, 2, 3으로.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는 따라가면 안 되니까 문자에 달러 표시 고정. 숫자는 따라와야 되니까 달러 표시 안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해서 일단 밑으로 카피해 볼게요. 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잘 됐는지. 잘 됐죠? 영역 잘 돼 있고 잘 따라왔고 그 다음에 소수점 맞출게요. 2자리 정도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3개 달을 선택하시고 3개 달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옆으로 쭉 문항 20까지 카피하면 자, 늘 뭐 하라고요? 늘 대충 아무 때나 가서 클릭해서 수식 유출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라고요. 잘 따라왔는지 에버리지 계산할 거 잘 됐네. 시작도 잘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서 학과에서 그치요 2번 맞네. 잘 됐네. 확인 항상 검토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 이렇게 끝입니다. 하나 이렇게 잘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혹은 달러 표시 잘해서 쭉쭉 카피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학과가 3개인데 3개가 아니고 10개였다고 치볼게요. 10개. 그 다음 문항도 50개였다 해보세요. 그러면 10개 50개면 500개, 칸이 500개인데 500개를 언제일까? 그냥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잘 해가지고 쭉쭉 꺼버리면, 카피해버리면, 카피라는 게 이게 더하기해서 끊는 거였죠.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학과 끝났으니까 학년 가볼게요. 학년은 지금 1, 2, 3, 4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평균 계산할 거예요. 하나 더 있네요. 자, 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average if s. 그죠? 뭐? 일단 문항 첫 번째 문항 평균 계산할 거 콤마.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년입니다. 그죠? 학년 콤마. 그 다음에 요 학년 요거 여기. 그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여기 괄호 닫고. 근데 엔터 치기 뭐 엔터 친 다음도 상관없지만 자 해야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더라? 아, 옆으로는 가는데 밑으로는 가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숫자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얘는 옆으로도 밑으로도 움직이면 안 되더라. 둘 다 달러 표시. 그 다음에 요 찾는 요 학년값은 옆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 밑으로는 움직여야 되더라. 그래서 B에만 달러 표시. 엔터. 카피 아래쪽 해보시고요. 늘 체크. 잘 됐는지. 오케이. 잘 따라왔고 안 따라왔고 시작도 문제없고 오케이. 그 다음에 확인됐으면 영역 선택하셔서 그죠? 쭉 카피 끌어놓으면 그 다음에 늘 또 아무 때나 클릭해서 확인. 잘 됐네. 맞지? 잘 됐다. 학년 잘 됐지. 맞지? 끝.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학과와 학년 평균값 없애고 이렇게 할게요. 학과 학년 가볼게요. 그러니까 1이라는 학과에 1, 2, 3, 4라는 학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 1, 1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카피해서 우리가 2라는 학과에 1, 2, 3, 4학년이 있었고 3이라는 학과에 1, 2, 3, 4학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1에 학년 1, 2, 3, 4, 학과 2에 학년 1, 2, 3, 4 이런 식으로 학과와 학년 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1학과에 1학년만 평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됩니다. 학과도 체크해야 되고 학년도 체크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는 average if s 일단 문항 1이죠. 문항 1에 대한 영역 정해서 콤마 그 다음에 보면 크리테리아 1에 대해서 학과 먼저 갈게요. 그러면 크리테리아 1 여기 학과죠. 학과 콤마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얘죠. 학과 B66 지금 제 눈에는 학과 콤마 이제 크리테리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 이번엔 학년이죠. 그러니까 학년 체크해야 될 거 학년 여기 C2부터죠. 아래쪽 콤마 그 다음에 학년은 요 아래쪽이겠네요. 요 아래쪽 안 보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C66입니다. 요 살짝 보일래나? 요 아래쪽입니다. 같은 위치 자 괄호 닫고 그래서 평균 낼에 얘 뭐였죠? 밑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 옆으로는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숫자에만 달러 표시. 그럼 이게 조건 1입니다. 찾는 영역 찾을 값. 조건 2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됐죠? 우리가 둘 다 고정이었죠. 둘 다 고정. 그 다음에 뭔가 시각적으로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냥 요 위에 수식 입력줄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찾는 애는 옆으로는 요거죠. 얘는 옆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 밑으로는 따라가야 되니까 뭐죠? 문자에만 달러 표시 붙이면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새로운 영역 C 관련된 거는 요 녹색이죠. 녹색 얘는 이제 앞에서 요 색깔 학과와 똑같이 그죠? 둘 다 고정. 문자 숫자 다 고정. 그 다음에 요 학년 요 정보는 아까 학과처럼 문자에만 달러 표시, C에만 달러 표시. 왜? 옆으로는 따라가면 안 되고 밑으로는 따라와야 되니까. 엔터. 잠깐만요. 이렇게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위치 기준이면 뭐 해볼까요? 만약에 저랑 똑같이 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어떻게
맑은 코딩 이러면 더 크리네요. 요렇게입니다. 지금 저는 얘가 확인해 보시고 잘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캅해보시면 제대로 되는지 확인되는 거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소수점은 두 자리로 가볼겠습니다. 그래서 쭉 아래쪽으로 카피해볼게요. 쭉. 나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닌데? 얘 왜 이래? 없구나. 3학과에 3학년은 없나 봅니다. 지금 제가. 3학과에 3학년은 없어서 지금 뭔가가 떴어요. 맞네. 평균 계산하는데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3학과에 맨 위에 있는 B2에 있는 3학과의 이 4학년인데 요거 3 바꿀게요. 그냥 요거 3 바꾸겠습니다. 그냥 뭐 없으면 없다 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C2라는 정보 3으로 바꿨습니다. 4에서. 그러면 이제 잘 나왔네요. 네. 자, 아이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클릭해서 제대로 됐는지 잘 따라왔죠, 얘네들? 그 다음에 위에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요거 다 선택하셔서 그죠? 옆으로 20까지 카피. 끝이 아니고요. 자, 늘 확인. 잘 따라왔고 평균 계산에도 잘 따라왔고 그다음에 잘 남아있고 끝. 잘 됐음. 요렇게 됩니다. 그럼 학과 학년마다 이렇게 뭐죠? 교집합이죠. 곱하기로도 모든 정보 평균값들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별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걸 또 하면 돼요. average ifs에 또 추가하면 됩니다. 조건을. 참조 영역과 찾을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만족도 조사나 혹은 실태 조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if-s 구문, average if-s든 sum if-s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어디 좀 들어보셨다면 피벗 테이블 사용하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둘 다 겸해서 씁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피벗 테이블 쓸 때 좋은 점이 있고 그것부터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피벗 테이블보다는 이렇게 아예 써버립니다. 문항 많을 때는 피벗 테이블보다는 아예 함수를 이렇게 입력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기초적인 엑셀로 자료를 분석하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